일단 if 함수죠. 그래서 if 함수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건식, 그 다음에 참일 때, 그 다음에 거짓일 때 해야 하는 작업을 기억해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if 함수 문제가 나오면 항상 조건식을 먼저 처리할 것, 이것을 먼저 해서 true, false를 먼저 확인하시고 if 함수를 추가하는 작업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if 함수를.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중첩 if 함수가 나온다 그랬죠. 중첩 if. 오타가 자꾸 나오는군요. 자, 중첩 if. 자, 중첩 if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반적으로 사용은 똑같아요. 조건부터 처리하시고 if 함수 추가하시고 참일 때까지 작업을 하신 다음에 거짓일 때 어떻게 알았어요? if부터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 이걸 기억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물결 if 함수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물결 if 함수는 뒤에 if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첫 번째 count if. 여기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나오고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주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요거하고 틀리게 조건에 맞는 합격을 계산하는 게 sum if죠. 그럼 sum if로는 count if하고 앞에는 똑같아요. 뭐가 들어가요? 뒤에 계산할 범위만 하나 더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요게 똑같고 세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용되는 거죠. average if.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럼 얘도 count if하고 앞에 두 개는 똑같다는, 두 개의 인수는. 세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계산할 범위다. 그 다음에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사용하는 게 count if S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조건. 이 작업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 범위 1, 조건 1, 그 다음에 또 조건 범위 2, 조건 2 하고 이 내용이 127개인가가 연속돼서 사용이 되는 게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sum if와 average if의 위에서는 count if하고 앞에 두 개가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sum if s하고 average if s는 뭐가 똑같으냐면 뒤에가 똑같고 앞에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sum if 함수가 나와서 sum if s가 나오면 첫 번째 인수가 계산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시고 뒤에다가 범위 조건을 계속 나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verage if라는 거, average if s 똑같이 계산할 범위를 먼저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조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열해 주시면 돼요. 최근에는 여기서 시험이 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꼭 좀 기억을 해야 하려고 했죠. 6개 중에서 하나가 나옵니다. 이 메인 함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기억할 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찾기 참조 함수죠. 찾기 참조 함수의 수직 찾기 참조 함수 V루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찾으려는 값, 두 번째가 찾아서 뽑을 범위로 절대 주소, 세 번째가 뽑을 열 번호, 네 번째가 방법. 여기서 방법형은 정확히 일치, 방법 1은 유사일치. 언제 써요? 찾으려는 값들이 오름차순되어 있을 때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은 값을 찾고 없으면 작을 값을 한다 그랬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개강할 때부터 이걸 정리해서 계속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럼 벌써 10며칠이 지났으니까 다 외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똑같이 사용되는데 수직 찾기가 아니라 수평 찾기 참조함수 H입니다. 그럼 똑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는 거죠. VLOOKUP하고. 근데 VLOOKUP은 어떻게 찾냐면 수직으로 찾는 거고 얘는 수평으로 찾기 때문에 뽑을 열 번호가 아니라 뽑을 행 번호로 바뀌는 거거든요. 얘도 둘 중에 하나가 꼭 시험에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DB 함수잖아요. DB 함수. 이 DB 함수가 빈도가 최근 시험에서는 좀 줄고 있어요. 대신에 물결 if 함수가 좀 많이 나오는 형태로. 대표적으로 여기에는 D로 시작하는 거예요. D. 데이터베이스 함수. 대표적인 게 D average.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표 전체 범위를 잡으시고 두 번째가 계산할 열 번호가 되고 세 번째가 조건 범위가 되는데 DB 함수는 항상 문제를 보고 풀기 전에 조건 범위를 고급 필터처럼 먼저 만들거나 확인하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조건을 맞는 평균을 구해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계산할 열 번호 대신에 또 뭐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필드명 주소. 또 하나가 다운표 필드명. 세 가지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Dsum, Daverage, Dcount, Dcount A, 그 다음에 또가 뭐, Dmaximum, Dminimum이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많이 혼동하는 게 Dcount죠. Dcount. 하고, Dcount A. 똑같은 형태로 사용이 되죠. 표 전체에, 뭐가 지금 복사가 된 거예요? 표 전체에 계산할 열 번호의 조건 범위.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드명 주소를 넣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계산할 필드명을 다운표로 넣어서 처리하는 세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카운트와 카운트 A를 구분하잖아요. 자, 권 대표? 카운트하고 카운트 A 차이점은 어떤 사람이 당장하게 얘기해요. A가 붙고 안 붙고 그래요. 딱 이렇게 얘기하는데 썰렁했죠. 카운트는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개수를 써요? 어떤 개수를 써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카운트는 정대표. 정대표 맞죠? 권대표. 이쁜 권대표라고 그럴게. 이쁜 권대표. 이쁜 권대표. 카운트는 빈칸의 개수. 카운트 A는 빈칸이 없는 개수. 네. 자, 카운트는 숫자가 있는 재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재래 개수. 카운트 A는 공백이 아닌 재래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15선 공부들 하고 있어요, 진짜? 15선 하는 공부 하면서 정리 이거 다 해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Dsum, Dmaximum, Dminimum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Dsum 나누기 Dcount 시험에 나왔다 그랬죠. 평균 구하라는 거 대신에 Dsum하고 Dcount 써라. 그 다음에 여기 물결 if에서도 Sum if 나누기 Count if가 평균이 된다는 걸 또 기억해 달라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나오는 게 여기까지 네 가지 종류가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에요. 이거 메인 함수들이에요. 얘를 아시고 나머지 이제 서브 함수의 left, right, mid라든지 라운드, 다운, 트렁케이션, 인티저라든지 뭐 이런 함수들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주로 얘를 먼저 풀고 그 다음 작업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선택 함수인데 얘는 이제 50% 확률로 줄어요. 시험에 나오는 게 추주 함수죠. 그래서 이 추주 함수는 첫 번째 인수가 선택 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if 함수는 true, false를 구하잖아요. 여기서는 1, 2, 3, 4, 5, 6, 7을 구하는 거예요. 1, 2, 3, 4, 5, 6, 7. 그래서 그 번호가 1일 때 뭐 할래? 2일 때 뭐 할래? 3일 때 뭐 할래? 뭐 이거를 254개까지인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함수가 나오지 않으면 날짜, 뭐예요? 데이트, year, month, day를 쓰는 문제가 나오거나 시간, 뭐예요? 타임, hour, minute, second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문자, 뭐예요? 대문자, 모두 대문자로 바꾸세요. 모두 소문자로 바꾸세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바꾸세요 하는 upper, lower, proper에 관련된 게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확률이 10%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쪽들은. 그러니까 얘가 50%고 나머지가 90% 이상이다. 물론 여기서 if 함수는 두 문제씩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본이란 말이에요. 내일 오자마자 쪽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결석들을 하시겠죠. 자, 문제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함수부터 보겠습니다. if 함수. 자, 문제 1번에 보면 계산작업 1회입니다. 1번에 보면 3월, 4월, 5월의 점수 중 하나라도 85점 이상이면 자, 이면이란 말이 통상 나오면 그 앞에가 조건이에요. 여긴 조건이 몇 개가 있냐면 지금 3개가 있고 3개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고 함수를 if OR을 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OR에 의해서 조건 3개를 처리하고 거기에 true, false에 따라 합격, 불합격을 처리하겠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자 2, 3을 클릭하시고 조건 1, 2, 3을 OR로 묶는 작업을 해주시겠죠. 그래서 OR 누르시고 자 불편하면 마법사를 쓰셔도 돼요. 근데 마법사를 쓰면 이제 수식 암기들 잘 안 하시니까 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3월의 값이 크거나 같다 85 탭. 그 다음에 4월의 값이 크거나 같다 85 탭. 마법사 쓸 때 이렇게 탭 키로 내놓으시면 편해요. 그 다음에 5월의 값이 크거나 같다 85 그리고 확인 그냥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수식이 이렇게 써지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건 3에 의해서 수식을 완성하시고 이 모서리에서 뭐 하라 했습니까? 더블 클릭하라 그랬죠. 쭉 채워주잖아요.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false가 얘가 85보다 큰 게 하나도 없네? 그냥 false가 나온 게 맞죠.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 첫 번째 true가 나온 걸 보시란 말이에요. 여기는 다 85보다 큰 게 아니라 얘는 85보다 크지 않고 얘는 85보다 크고 얘가 크죠. true가 두 개가 나오고 false가 하나가 나와 있는 오화 연산이니까 결과가 true가 된단 말이에요. 이걸 확인을 한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논리식에 의해서 true, false 작업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얘를 그냥 집어넣고 if 넣고 처리한다. 답이 어차피 논리식이 틀렸으면 결과도 틀리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if 함수 추가할 때 어떻게 하라 했어? I, 탭, and key, 컴마, 따옴표. 이거 주문처럼 그냥 외우시란 말이에요. I, 탭, and key, 컴마, 따옴표. 따옴표 넣는 이유는 참일 때 문자 데이터를 표현하라 했기 때문에 따옴표를 넣는 거에서 합격. 쉼표 거짓일 때 불합격을 해달라고. 가로 닫고 엔터. 자, 범위가 채워져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컨트롤 D 하시면 되겠죠. 1번 문제에 지금 if 함수가 나와 있는 형태는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if부터 하지 마시고 항상 true, false를 먼저 뽑아내서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제 1회 1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if 함수 문제가 없죠. 자, 2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회로 옮기시고. 자, 2회 문제에서 if 문제가 3번에 있네요. 자,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회 3번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수상, 여자 피겨 스케이팅 결과라고 되어 있네요. 총점이 대한 순위를 구하라 했습니다. 순위, 등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1위는 대상, 2위는 금상, 3위는 은상, 나머지는 공백으로 수상에 표시하세요. 자, 순위는 총점이 높은 게 1등이에요. 여기 총점이 있는데 이 점수가 큰 값이 1등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랭크 함수라는 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겠죠. 랭크. 등수를 구할 때 사용하는 함수죠. 자, 건대표. 첫 번째 인수는 이쁜 건대표. 자, 손대표. 목소리 아름다운 손대표. 첫 번째 인수 랭크. 값. 그러니까 여기 총점이 231점이 있다면 얘가 몇 등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순위를 알고 싶은 거예요. 쉼표하시고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비교할 범위로 절대 주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시면 마법사 FX를 눌러서 첫 번째 인수를 확인해 보세요.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러니까 이걸 마법사를 자꾸 쓰면 안 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외우시란 말이에요. 두 번째 인수가 뭐예요, 여기가? 수 목록의 배열 또는 배열의 주소 수의 값은 제외됩니다. 이게 뭔 소리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순위를 구할 범위로 절대 주소. 그러니까 등수는 비교할 범위죠. 그러니까 총점의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얘네들을 밑으로 내려가면 등수를 구할 때 이 범위는 변하지 말아야 되니까 절대 주소죠. 세 번째는 방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0과 1이 나오죠. 큰 수의 1등은 0, 내림차수. 작은 수의 1등은 1, 오름차수. 그래서 여기서는 큰 수의 1등으로 했으니까 0을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생략하지 말고 항상 쓰세요. 그리고 여기 0이 생략 가능해. 이걸 외워버리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등수가 나오고 얘를 꼭 채워서 등수가 1등부터 골고루 나왔는지 보셔야 돼요. 이게 제대로 안 나왔을 때는 통상 언제냐면 절대 주소를 안 했을 때예요. 그러면 우리는 등수를 구했는데 1위가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값이 1이면 대상이에요. 2면 금상, 3이면 은상, 나머지는 공백. 이게 중첩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중첩 if. 그러니까 중첩 if는 뭐예요? true, false를 구해서 if를 추가해서 첫 번째 조건에 맞는가를 처리하고 나서 아니면일 때 if부터 복사해서 붙이고 변경 추가를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true, false를 먼저 뽑아야죠. 그 값이 1이에요. 첫 번째 값은 늘 1이 되잖아요. 그리고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간다면 첫 번째 칸에. 그러니까 범위가 채워졌을 때 엔터를 하니까 밑으로 떨어지죠. 컨트롤 D로 해서 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프트 엔터. 그럼 다시 한 칸 위로 올라가서 첫 번째 칸에 포인트가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if 함수를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얘는 true가 하나만 나와 있잖아요. 1등이 하나니까. 그럼 여기서 if 함수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하라 했어요? I, 탭, and key, 컴마, 다운표, 뭐라 했습니까? 대상. 하시고, 아니면, 하고 들어왔을 때, 여기죠, 이제. 쉼표까지 넣어주시는 거예요, 쉼표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쉼표까지 넣어주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if부터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2면, 그러니까 얘가 변경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면, 문상, 금상. 그리고 또 아니면에 가서 또 붙이기를 하시고, 3이면 은상. 3이면 은상. 그래서 변경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 이제. 나머지는 공백. 그러니까 공백을 넣어주시고, if 함수 지금 3번 썼어요. 가로를 3개를 닫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엔터 하시고, 컨트롤 D. 그러면
대상, 금상, 음상이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가 되는 거죠. 이 똑같은 문제를 추조함수를 이용해서도 풀라고 나오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2회 3번 문제는 중첩 if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if 함수를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시고, 자, 먼저 등수를 구하는 작업을 먼저 하셔야 돼요. 대부분 순서대로 하시는데 등수를 먼저 구하시고, 등수를 구했다고 if 함수 추가하시면 안 돼요. 항상 true, false를 먼저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if 함수를 추가하고 참일 때 대상을 처리하고 아니면일 때 if부터 복사하여 변경. 근데 얘는 중첩 if가 3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또 붙이고 변경 그 다음에 추가하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if부터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를 했더니 또 판단을 해서 3이면 뭐 해달라는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붙이기를 또 한 다음에 변경 추가를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을 하실 때는 이제 중첩 if가 나오면 이 내용만 좀 기억을 해 주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if부터 복사하여 붙이고 변경 추가, 이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기출문제는 중첩 if가 2문제가 나온 게 있어요. 연달아. 그럼 이걸 모르면 2문제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기할 때는 계산 문제는 다 풀라고 하면은 안 되고 3문제 이상의 목표예요. 3문제 이상의 목표. 그리고 항상 분석작하고 매크로를 틀리면 떨어진다는 생각 갖고 분석작하고 매크로를 확실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3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의 1번 문제. 주문 코드에 첫 번째 코드가 A면 조조, D면 주간, M면 심야로 분리하는 작업을 하세요. if F를 쓰라 그랬잖아요. 이것도 중첩 if 작업이잖아요. 자, 주문 코드의 첫 글자를 하나 뽑아서 걔가 A인지를 판단하고 이게 A면 조조. 또 첫 번째 문자에서 하나를 뽑아서 그게 D면 주간, M이면 심야로 보는 거죠. 얘도 보면 중첩 if예요. 그럼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left라는 함수를 쓰는 거죠. left. 그래서 주문 코드가 있는 A3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자, left하고 right는 하나 뽑을 때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름 생략 가능해요. 생략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꼭 얘를 이렇게 채워보세요. 주르륵. 그럼 얘가 A, D, N, A, D, N 골고루 나오면 딱 3개뿐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N이면 심야를 뭘로 바꾸면 아니면 심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심야.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이 이 값이 A예요 하고 판단하는 거죠. A. 그리고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그럼 다시 첫 칸으로 올라왔잖아요. 그럼 true, false가 나왔고 여기 첫 번째 true는 A니까 맞네. 첫 번째 false는 D네. 그러니까 false가 맞네. 그럼 이제 if 함수 추가하시면 되잖아요. I 탭 and 컴마 다음표 조조 심표. 자, 아니면 하고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if 함수부터 복사해서 뒤에다 붙이고 변경 뭐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D면 주간. 그러니까 얘를 A를 D로 변경하시고 조조를 뭘로 바꿔요? 주간. 이걸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냥 또 붙이고 세 번째 조건이 뭐예요? N이면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A를 N으로 바꾸시고 얘를 심야로 바꾸고 가로 닫고 if 함수 3번 썼잖아요. 그러니까 가로 3번 닫고 엔터 하고 컨트롤 D로 채워주셔도 얘도 정답이에요. 근데 이렇게 풀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작업을 여기서 아니면 심야가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아니면 시냐 해갖고 if 함수를 2번 쓰는 걸로 해도 2개가 다 정답 처리가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해주는 게요. 시냐를 if 함수를 쓰지 않고 아니면일 때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더 낫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3회 지금 됐고요. 4회를 보겠습니다. 자, 4회 if 함수 문제 2번 문제죠. 2번이 있네요. 자, 4회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if and or죠. 통상 시험에 나올 때 항상 if하고 and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최근 시험에 아까 나온 것처럼 if or.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또 if and or. and or가 같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거는 연산자 우선순위에서 or가 좀 쫄다고 해요. 그래서 and하고 or가 붙으면 항상 or를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and의 하나의 조건으로 묶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내용이 커밋이나 시트가 70점 이상. 그러니까 커밋이 70보다 커요, 시트가 70보다 커요가 or로 묶이고 그 결과가 이면서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이 or의 연산의 결과가 and의 하나의 조건으로 바뀌는 거고 이면서 출석이 7 이상. 이게 and의 조건 2가 되고 and의 조건 1은 or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d하고 or가 나오면 항상 or를 먼저 하시고 그 결과를 and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4회 2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그 커밋이 있고 시트가 있고요. 출석 점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and를 먼저 하시고 or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커밋이 70보다 커요. 두 번째 시트가 70보다 커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true가 쭉 나오고 false가 하나 나왔죠. 이 결과가 뭐가 되는 거예요? and의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and를 넣어주시고 탭. 맨 뒤에 가서 콤마에서 and의 첫 번째 조건은 or의 결과란 말이에요. 두 번째 조건이 이제 출석 점수가 7 이상이면 여기서 하나 갖다 7 하고 닫고 엔터 컨트롤 D 쉬프트 엔터. 그러면 여기서 이제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true는 조건이 맞죠. 두 번째는 아까 맨 밑에만 false였고 다 true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칸이 false가 됐잖아요. 왜? 출석 점수가 7보다 작잖아요. and는 하나라도 false는 다 false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true하고 첫 번째 false가 맞았다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리고 if 함수를 추가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식이 이상 없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if 함수 추가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if 함수 문제는 이 true, false만 정확하게 보면 되게 쉬워요. 근데 이 true, false 뽑는 작업들이 자꾸 낯선 문제가 나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true, false를 뽑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I, 탭, and, 컴마, 다음. 그럼 이제 참일 때 뭐 할 거죠? 이수. 아니면 뭐예요? 공백. 이수 아니면 공백하고 가로 닫기. 엔터, 컨트롤, D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실 거는 and와 or가 섞여 나오면 뭐부터 해라? or부터 처리하고 그 결과를 and의 하나의 조건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or 작업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and 작업을 해서 true, false를 뽑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 true, false가 맞나 안 맞나 꼭 확인한 다음에 if를 추가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회 보겠습니다. 자, 5회 1번 문제가 있네요. if, and, median. 자, 5회 1번 문제를 보면 median이라는 함수가 나왔어요. 이거는 중간값이에요. 범위를 주어지면 이게 중간값. 그러니까
대표값을 구할 때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정가운데 있는 놈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메디안이에요. 또 하나 공부한 게 있었죠. MODE, 최빈수. 그 다음에 평균. 이게 어떤 집단의 대표값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을 구할 때는 아주 큰 값이 있으면 대표의 의미가 깨져요. 자, 봉급자료를 딱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봉급을 한 달에 10억씩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봉급 평균이 쫙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봉급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다 봉급이 이제 10억짜리가 하나 있으면 봉급이 확 올라갈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데이터를 일렬로 쭉 세워놓고 가운데 있는 걸 대표값으로 뽑는다든지 또는 가장 많은 봉급을 가져가는 값들이 똑같은 사람들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과 최빈수와 중앙값을 갖고 대표값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데이터를 다 평균값을 해서 지금 사용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끔 허수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계약 건수가, 계산자 5에 보면 계약 건수가, 여기 계약 건수가 있는데 120 이상이고,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이 중앙값 이상이면, 여기 계약 총액이 있는데, 얘를 비교하는데 우리가 뭐 특정한 값, 3,000? 그럼 3,000보다 커요? 이러면 되는데, 얘는 중앙값보다 커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중앙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눈하시고 n이 메디안 하신 다음에 범위를 지정하시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하면 얘가 중앙값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 중앙값이 첫 번째 칸하고 두 번째로 쭉쭉 내려가면서 중앙값보다 커요? 중앙값보다 커요? 계속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소가 끌고 내려갈 때 변하면 안 되는 주소예요. 그래서 F4번 키 눌러서 절대 주소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이제 얘보다 크냐니까 첫 번째 구현서에 계약 총액이 있는데 얘가 이상이죠. 크거나 같다 중앙값. 이게 두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중앙값보다 커요 할 때 이 중앙값이 절대 주소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true, false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AND에 의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은 없죠. 근데 이제 앞에다가 조건 2를 넣겠습니다. 계약 건수가 크거나 같다 120. 이게 첫 번째 조건이잖아요. 계약 건수가 120 이상이에요. 계약 총액이 전체 계약 총액의 중앙값보다 커요. 이 조건이 두 개잖아요. 이게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AND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AND를 넣어주시고 가로 닫고 엔터, 컨트롤 D, 그 다음에 시프트 엔터해서 다시 첫 번째 칸에 올려다 놓으시고. 그럼 true, false가 나왔잖아요. 그럼 첫 번째, 여기 아까 중앙값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는 120보다 큰데, 여기는 중앙값보다 작으니까 false. 여기는 120보다 크고, 중앙값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true. 하나씩을 꼭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if 함수를 추가하시고. 뒤에 가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우수사원. 다운표 콤마 그렇지 않으면 공백 가로 닫고 엔터 그 다음에 컨트롤 D 시프트 엔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조건 1, 조건 2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조건 2를 먼저 처리하시고 계산 작업이 들어온 그 함수가 들어온 내용이 있으니까 조건 2에 메디안을 구해서 얘가 커요? 하고 묻는 작업을 하시고 그 다음에 AND에 의해서 조건 1과 조건 2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if 함수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송 대표 어떻게 실기시험 잘 봤죠?
왜? 계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일단 후기 먼저 좀 작성 좀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 작업에 그 if 함수 문제 5개를 해본 게 되겠죠. 잘 안 끊어져요? 열쇠 줄게. 여기 있어.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1회부터 이번에는 물결 if 함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뭘 떠올린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자, 1회부터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물결 if 함수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물결 if 함수는 뒤에 if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2번 문제에 물결 if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물결 if 함수 문제가 2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문제죠. 썸if와 MOD가 최빈수예요. 그래서 기부 횟수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가진 회원들의 기부금 총액의 합계를 구하세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썸if를 쓰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썸if 함수의 인수 3개를 기억을 하고 계시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기부 횟수 중에서 최빈수를 찾아주세요. 빈도가 많은 수. 그냥 여기서 MODE 하시고 기부 횟수에서 빈도가 맞은 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시는 거죠.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계산할 범위. 그러니까 기부 총액의 범위를 잡으시면 됩니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 시험에서 물결 if 함수의 조건에 이렇게 함수가 들어오는 문제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채우는 작업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물결 if 함수입니다. 물결 if 함수. 얘는 뭐 특별히 더 작업할 게 없겠죠.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1회 4번 문제는 직위가 팀장이 아닌 사원수를 구하였어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카운트 if를 쓰는 거죠. 계산된 결과 뒤에 명자를 쓰라 했어요. 뭐로 해서 엔드 연산자를 이해해서.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팀장이 아닌 직원을 쓰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if를 쓰는 거죠. 카운트 if 하시고 첫 번째 인수가 뭐라고요? 조건을 비교할 범위. 직위가 범위가 되겠죠. I16에서 I24. 그리고 뭐예요? 같지 않다 팀장. 그러니까 이 유형의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비교 연산자 같지 않다 팀장을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 풀 때 좀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and 명하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이게 I16이죠. 이렇게 문제를 네 대박 사건이 났군요. 팁장을 썼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점이 돼. 그래도 9명이에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팀장. 팀. 에이, 죄송합니다. 한국어를 띈 지 좀 오래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딴 생각을 지금 잠깐 했는데, 여기가 아까 I16이죠. 요거는 좀 다르게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자, 요렇게 팀장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팀장 대신에 I16이라는 주소를 써서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주소를 썼기 때문에 다운표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비교 연산자를 다운표로 묶고 엔드 연산자로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형태예요. 최근에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지금 자꾸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작업을 할 때도 카운트 if를 먼저 하고 확인한 다음에 end명을 넣어주시는 형태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근의 문제에서 이 물결 if가 실제 영향이 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2회. 누가 내 책에 이렇게 낙서를 해놨지? 찾으려는 값, 찾을 범위, 열번호, 방법하고 샤프로 써놨는데? 누가 써놨을까? 괜찮습니다. 자, 2회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2회 5번 문제예요. 판매 지역이 서울인 판매 금액의 평균을 쉘에서 구하세요. 평균을 구하는데 우리는 뭘 써야 돼요? 에버리지 if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판매 금액의 평균. 그러면 조건을 비교할 범위가 여기잖아요. 아니죠? 판매 지역이죠.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고, 우리는 뭐를 구해줘요? 판매 금액의 평균. 조건이 뭐예요? 서울이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써요? 에버러지. 그 다음에 조건을 비교할 범위. 그 다음에 이렇게 문자 데이터를 조건을 쓸 때는 그냥 여기 서울을 클릭하셔도 돼요. 다운표 안에 서울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판매 금액의 범위, 즉 계산할 범위가 되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평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이프 에버러지 함수의 인수만 기억을 하시면 이 문제는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고, 이제 A29 대신에 서울 이렇게 쓰셔도 되죠. 근데 얘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골라 쓰세요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 있는 게 뭐예요? 썸이프하고 카운트 if가 있죠. 그러면 썸이프 나누기 카운트 if가 뭐라 했어요?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썸이프 안 바뀌네. 썸이프를 하시고 나누기 카운트 if를 하게 되면 얘도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답이 두 개가 나오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sum if, count if를 여기서 넣어준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자,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되는 형태가 돼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결 if 함수. 자, 3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회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3회 3번 문제.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 이면서 판매 금액이 5천 이상 6천 미만인 완구의 수를, 개수를. 근데 조건이 지금 몇 개예요? 3개. 원작 국가가 대한민국이면서 판매 금액이 50만 이상, 또 하나가 판매 금액이 60만 미만. 조건이 3개가 되는 개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count if s를 쓰셔야 되겠죠. 3회 3번 문제에는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count if s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범위, 조건범위, 조건을 3번을 나열을 하시게, 조건이 3개니까. 그래서 늘 하시고, count if s. 첫 번째 조건 범위는 원작 국가의 범위를 선택하시고, 문자 데이터니까 그냥 대한민국이 있는 B16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판매 금액입니다. 판매액이 아니라 판매 금액이
이 범위가 첫 번째가 크거나 같다 5빵빵 빵빵빵 즉 50만 이상. 두 번째 조건 범위죠. 세 번째 조건 범위는 판매 금액이 미만이니까 작다만 쓰셔야 돼요. 6빵빵 빵빵빵 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아, 실수했군요. 쉼표하고 다운표 안에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그냥 비교 작업을 했네요. 그래서 쉼표, 다운표 이렇게 넣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조건 범위 조건 범위 다운표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뒤에다가 뭘 써달라 했습니까? 개. 그러니까 AND 연산자와 함께 다운표 개. 주면 되겠죠. 얘도 이렇게 항상 한꺼번에 작업을 하지 마시고 count if essay에서 개수를 구하고 AND 개를 놓주는 형태로 사용을 하십시오. 4회 문제를 보겠습니다. 4회 4번 문제가 있네요. average if s와 라운드를 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라운드의 자릿수 지정하는 거. 라운드의 자릿수 지정하는 거. 0은 정수, 1은 표시, 마이너스 1은 반올림을 하는 행위를 한다는 거. 반올림을.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요. 할인 품목이 할인이 아니면서 판매량이 40 이상인 조건이 두 개죠. 수익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 4회 3번 문제에 보면 4회가 맞나? 사회죠. 응? 뭐라는 3회는 지금 했죠. 3회 3번 했고 최신유출 문제 4회 4번 문제죠. 제가 잘못 봤더니 3번 문제에 갖다 놓고 뭔 소린가 했네요. 자, 4회 4번 문제입니다. 자, 평균을 구하고 에버러지 라운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늘 AV 하시고 에버러지 if S. 자, 조건이 하나 이상일 때는 첫 번째 인수가 뭐냐면 계산할 범위를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수익금의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수익금의 범위가 계산할 범위죠. 그래서 먼저 계산할 범위를 넣어주시고. 그러니까 L15에서 L21.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부터 조건 범위 조건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는데, 할인 품목이 들어가 있는 이 내용에서 다운표 같지 않다 할인. 그러니까 할인이 아니면서잖아요.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할인이 아니면서 판매량이 여기 판매량 범위가 여기 있죠. 판매량 범위에서 40 이상 다운표 안에 크거나 같다 40 이렇게 조건들을 나열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엔터. 그러면 평균이 나왔습니다. 근데 평균은 100 단위에서 반올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값이 나왔으니까 이 에버러지 앞에다 갖다 놓으시고 라운드. 그래서 라운드 선택하시고 이 반올림할 때 좀 잘 안 되시면 마법사를 그냥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그러면 1의 자리에서 반올림, 마이너스 2 그러면 2의 자리에서 반올림, 마이너스 3 그러면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이죠. 얘는 밑에 결과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마이너스 3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놓아주시고 밑에 답을 보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운드 작업이 잘 안 되실 때는 이렇게 마법사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average if s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얘도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count, sum if s 나누기 count if s로 나올 수도 있겠죠. average if가 없으면서 평균을 구하세요, 작업이. 그 다음에 5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는 5번 문제가 나와 있네요. 라운드 다운하고 sum if가 나와 있고 100의 자리에서 내림,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특히 여기 표시 A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기 좋은 게 124, 620 하고 돼 있는데 124 빵빵빵 하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빵빵빵 동그라미 3개 마이너스 3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편하세요. 라운드 다운과 sum if를 이용해서 구분이, 자, 5번 문제로 보면, 구분이, 그러니까 여기 구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가정용을 찾아서, 그 전기요금의 합계를 구하니까, 여기가 계산할 범위고, 여기가 조건을 비교할 범위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클릭하시고, D37에 보시고, 늘 sum if. 첫 번째 인수가 뭐예요? 조건을 비교할 뻔. 쉼표. 다운표하고 가정용을 쓰셔도 되고, 가정용이 있는 걸 선택을 하셔도 된다 그랬어요. A29. 그 다음에 계산할 범위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그 100의 자리에서 내림을 하니까 800을 잘라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넣어주시고, 맨 뒤에 가서 콤마 마이너스 3. 이게 잘 안 되시는 분은 FX 누르셔서 함수 인수 대화 상자를 불러내서 마이너스 3을 넣어주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형태처럼 항상 기본이 되는 거는 아까 얘기한 5가지의 함수 종류, 그 다음에 그거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트런케이션 이런 것들이